극한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수렴과 발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렴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리고 발산이라고 하는 데다가 빨강색으로 똑같이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극한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종류밖에 없어요. 수렴과 발산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저도 같이 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칠게요. a가 아니면서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칩니다. 자,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어떻게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x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돼요. 상당히 말이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x의 값이 어떠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에 그때의 fx의 값이 어떻게 알파에 어떻게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x 이퀄 a에서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는 빨강색으로 그냥 네모칸 박스를 딱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기호를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대로 쓰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리미트 그리고 x가 어떻게 a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하셨으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가 a로 간다라고 하는 데다가 네모칸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가 a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천천히 갈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랬을 때 그때의 fx가 있는데요. 이 fx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간다라는 뜻이야? 알파에 어떻게 해요? 수렴을 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알파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말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쓸게요. fx도요. 마찬가지로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간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가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이퀄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서도 얘는 근사값으로서의 알파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선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x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a다라고 하고 이 녀석이 fx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녀석을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의 실제 함수값을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알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x값이 a에 어떻게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거부터 조금 애매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a의 값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a의 값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극한에서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마찬가지로 방향성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총 두 개의 어떻게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a보다 큰 것에서 접근 이렇게 쓸게요. 자, 쉬운 말로. 그리고 a보다 작은 것에서 접근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도 같이 한번 써볼게요. 지금 보는 바지 a보다 큰 것에서 접근을 한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여기가 a 값에 해당이 되는데 a보다 큰 거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가 a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된다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가 a의 어떻게 그러니까 큰 쪽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소리니까 얘가 됩니다. 왼쪽 화살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x가
A에 어떻게 빼기, 그래서 작은 쪽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극한에서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해놓고 큰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우극한과 자극한이다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 나중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의 값이 계속 어떻게 a로 접근을 하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요, 그때의 함수 값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요. 그 말은즉슨 이렇게 간다는 뜻이 되겠죠. 함수 값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간다는 소리니까 그때 이 함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바와 같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최종적인 목적지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알파 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때 알파가 명확해졌을 때 결국엔 어떻게? 그때의 극한값이 알파가 됩니다라고 해서 수렴을 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이 알파라고 하는 특정 상수를 우리가 명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엔 어떻게? 발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내용은 밑에 좀 더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함수 fx가 x의 값에 어떻게 한없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한 번 더 밑줄을 쳐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어떻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비교라고 쓰시면 돼요. 비교. 자, fx의 값이 지금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알파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되고, 결국에는 가까워지는 대상 자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 제가 분명히 여기서도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라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주제는 수렴에 관한 주제에 해당이 되고, 명확하게 수렴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함수값 자체가 어떠한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수에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개념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밑에 보시면요, 똑같이 리미트 어떻게 x가, 자, 얘를 무한대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fx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러한 함수. 자, 이 녀석을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x분의 1이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를 y축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을 x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학 학 시간에 공부를 하는 내용 중에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지금 유리함수에 대한 지금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커져나간다라는 뜻이야. 계속 커져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태에 대한 표현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x가 점점점 계속 커져나가. 근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유리함수 선상에서는 x축 자체가 어떻게 점근선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그때의 함수값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계속 작아지는데 결국엔 어떻게? 0으로 접근을 해 나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똑같이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랬을 때 x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0에 수렴을 해요 라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0의 값을 갖는다라는 게 아니라 0에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극한이 처음 이해를 할 때 제대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극한이라고 쓰시고요. 뭐라고 쓸 거냐면 상태표현이에요. 상태표현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특정 값을 집어넣어서 명확한 결과값을 도출하는데 좀 익숙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어떠한 값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에 대한 표현을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자, 편의상 저는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한번 써볼게요. x분의 1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x가 계속 작아져 나간다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지. 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작아져 나가. 그러면 그때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하지만 0의 값을 만족시키는 값은 없어도 0에 접근을 한다라고 할 수는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0이다 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이 극한에서는 어떤 걸 요구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서 어떻게?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모든 것을 그래프로 우리가 활용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소양에 해당이 되니까 그간에 공부했었던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꼭 연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요. 자, 마찬가지로 x의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요. 빨강색으로 그냥 물결 표시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옆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x의 값이 계속 작아진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계속 작아진다 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발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함수 fx가 수렴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발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얘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존재를 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얘가 수렴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 수렴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게 되면 얘는 발산입니다 라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자,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가봅시다. 예를 들어볼게. 리미트. 자, 이 함수야. x가 0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때 x분의 1이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것이 여기가 0에 해당이 되니까 0보다 큰 쪽에서 접근을 해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그때 함수값은 계속 커져나가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특정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절대로. 그러면 이 경우에는 0에 접근을 하고는 있는데 0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얘는 무한대, 계속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의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커져나간다라는 상태에 대한 표현이니까 특정값 상수로서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수렴을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발산이야, 얘는. 이렇게 이해를 하자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느 정도 체화가 될 때까지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선생님, 왜 당신은 여기에서 x가 0의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명확하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것이 얘도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0의 자극한, 그러니까 왼쪽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x분의 1이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0으로 가는데 x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니? 계속 작아져. 계속 작아져. 맞아? 그러면 이때 계속 작아진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자고? 마이너스 무한대. 작아진다라는 표현이니까.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도 발산, 얘도 발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그걸 보고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가요. 그랬을 때 f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요. 함수의 그래프 선상에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실제 어떻게 A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정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의 왼쪽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때나 A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할 때나 지금 보는 바치 그때의 함수값은 지금처럼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알파 값에 접근을 한다는 소리니까 얘는 알파에 수렴을 합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접근을 한번 또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실제 A 값에서의 함수 값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리고 이 녀석을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어떻게?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알파에 접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에서의 함수 값인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F에 어떻게 A 값을 실제로 집어넣었을 때 얘는 베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베타를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입니다. 좌와 우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칩니다. 왜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냐면 아까 분명히 극한은요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방향성이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역시나 어떻게? A보다 큰 쪽, A보다 작은 쪽이라고 해서 X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로 접근을 하는데요.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함으로 여기에다가 어떻게? 빼기의 기호를 이렇게 붙인다라고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때는 어떻게? X가 A에 접근을 하는데요. A보다 큰 쪽에서 접근을 해요 라고 해서 플러스의 값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다. 얘는요. 심볼의 개념이에요. 심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큰 쪽에서 접근을 해요.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해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앞에 있는 개념에서 약간 애매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A가 A로 접근을 하는데 어디에서 접근을 할 줄 모른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그 말은 즉슨 큰 쪽에서 접근을 하든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하든 결국에 극한값이 서로 동일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지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에 어떻게 큰 쪽에서 접근을 하니까 알파 리미트 이거 동그라미 굳이 그릴 필요 없어요.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fx 서로 간에 동일해야지 어떻게? 뭐가 된다라는 거야? 리미트 얘가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부터 x가 그냥 단순하게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극한이든 자극한이든 서로 같다라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함수 fx가 x가 어떻게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좌극한이 지금 그때의 기호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설명을 한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것은 A에 어떻게 A 빼기다라고 하는 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아까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A에 빼기다라고 하는 이 부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에다가 서로 연결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a에 어떻게 한없이 가까워질 때 거기다 마찬가지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좌표, 그러니까 수직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실수축이라고 하는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웁니다. 0을 기점으로 해서 0보다 큰 쪽과 작은 쪽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x의 값이 커져 나가고 이쪽으로 갈수록 x의 값이 작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존재를 한다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큰 쪽과 작은 쪽으로 명확하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의 어떻게 우극한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A의 플러스다라고 하는 데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동일하게 서로 어떻게 연결을 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이다라고 돼 있죠? 여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쳐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명제 시간에 공부를 한 것처럼 이 녀석의 표현은요,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는 소리는 좌우 극한이 서로 같아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좌우 극한이 서로 같아요 라는 뜻은 결국엔 어떻게 극한값이 존재를 합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참고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형광펜으로 우선 밑줄을 치고 넘어가 봅시다. 자, 봐봐. 기본적인 상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fx와 이 gx를 서로 더했는데 이 녀석 전체의 리미트 x가 a로 간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이 하나를 하나의 함수로 보겠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때의 극한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소리는 따로따로 보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따로따로 보려면 결국에 얘도 어떻게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얘도 어떻게 극한값을 존재를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엔 두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형광펜으로 밑줄 쳐야 되는 게, 지금 보는 바지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알파, gx는 베타,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쭉 밑줄을 치시고 수렴 조건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위에다가 쓰시면 돼요. 수렴 조건. 그러면 선생님, 수렴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극한의 성질을 써먹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없어요. 절대로. 써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합,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어떻게 리미트의 값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말은 즉슨 약간의 직관성을 가지고 가자면 결국엔 상태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각각의 함수에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동그라미 4번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지금 보는 바치 gx는 0이 절대로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분수꼴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분모 자체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의 베타라고 하는 수렴값 자체가 어떻게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밑줄을 딱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이거예요. 수학에서 얘가 극한이든 극한이 아니든 간에 분수함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분모가 0이냐 0이 아니냐 이런 걸 정확하게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fx가 알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는 베타에 수렴을 한대요. 자, a에 가까운 모든 x값에 대하여 동그라미 지금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우선요,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자, 여기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fx와 gx가 서로 같다는 것은요, 수학에서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얘가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 녀석이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실근이 존재한다는 소리는요. y equal fx와 y equal gx가 만난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만나는 그 점에서의 x 값이 결국에는 어떻게? 실근에 해당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의 제곱은 2의 x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뭐 예를 들어서 존재를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라고 한다면 2차 함수 하나 딱 그려놓고 지금 보는 바지 이런 식으로 지났을 때 이때 어떻게 알파고 이때를 예를 들어서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맞지? 근데 이거를 그냥 방정식 선상에서 그냥 풀게 되면 알파 베타 값이 나온다는 소리고 얘를 어떻게 함수의 그래프 선상에서 살펴보면 결국엔 뭐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프 선상에서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y equal fx와 fx가 y equal gx보다 작은 쪽에 해당이 되니까 y equal gx가 y equal fx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무슨 뜻인지? 자, 왜 그러냐면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gx가 이 녀석이야. fx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지. 왜요? 동일한 x에 대해서 항상 이 녀석의 값이 더 크다라는 소리니까 결국엔 어떻게? 어떠한 값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함수값이 서로 간에 어떻게? 명확한 대소관계가 성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는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y equal gx가 y equal fx보다 위쪽에 있어요 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지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gx가 f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지. 이 녀석 fx 뭐 만나는 점이 하나가 이렇게 존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랬을 때 이런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한 녀석이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자, 이쪽으로 가보자. 이 녀석을 A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 녀석을 X축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X가 어떻게 A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 GX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소리니까 이 녀석의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베타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이 녀석의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얘는 알파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는 명확한 보장 자체가 성립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퀄 관계는 어떻게 성립을 하는데요? 만일에 A를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가더라도 똑같은 값으로 어떻게 수렴을 한다는 거니까 그때는 알파, 베타가 같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무슨 뜻인지? 네. 가로 2번. 가로 2번은 지금 보시니까 fx가 hx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그리고 gx는 h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알파, 베타가 같으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hx는 알파에 수렴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칠 부분은요. 알파, 베타가 같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용어를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성립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봐봐. 자, 이 녀석을 선생님이 gx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자, 편하게. 이 녀석을 fx라고 할게. 그러면 선생님, hx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야, 기본적으로 같은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고 그리고 얘가 중간에 위치해 있으니까 결국에 hx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나겠지. 이런 식으로 지나겠지.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 사이로.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가 hx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소리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도 알파, 얘도 베타,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대.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 선상에서 어떤 위치 관계를 설명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 지금 보는 바같이 이 녀석이 A의 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보는 바같이 얘가 X축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어떻게 이 녀석의 극한값 자체가 알파 베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똑같은 알파 베타. 납득이 됐어요? 그래, y축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서의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뭐 함수값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알파 그리고 이 녀석이 베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hx라고 하는 중간에 껴있는 녀석도 알파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요긴하게 써먹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특히나 고난도 문제 풀이를 할 때 직접적으로 극한값 계산을 할 수가 없을 때 써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 예는 이따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다 끝났고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함수 fx가 절대값 x-2분의 1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y =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라고 했는데 그림은 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기역,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극한을 따져주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함수의 기본적인 모델,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은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번 그려봅시다. 자, 봅시다. 우리가 유리함수 파트에서 어떤 공부를 하냐면요. 지금 보는 바지 y = x분의 1. 자, 이건 기초 수업에 해당이 되니까 처음부터 다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x축에 해당이 되고요. 이 녀석이 y축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여기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y = 절대값 x 분의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죠? X축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요 위로 꺾어서 올려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미 올라와 있는 것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X축 아래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위로 올리면 된다는 소리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거기에다가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것까지 파악을 합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fx 자체를 절대값 x분의 1 분의 1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f에 마이너스 x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대값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자, 이 녀석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절대값 마이너스 x라고 한 녀석에서 절대값은요 제곱의 관계랑 똑같이 마이너스는 있으나 마나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좀 헷갈리는데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어떻게 x다라고 해주시고 절대값 마이너스 1에다가 어떻게 곱하기 절대값 x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절대값 x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엔 이 녀석은 다시 뭐가 된다라는 소리야? 보는 바와 같이 f의 x에 해당이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f의 어떻게? f의 마이너스 x라고 한 녀석과 f의 x가 서로 같다는 소리니까 이 마른 짓은 결국엔 뭐에 대해서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노란색의 그래프와 하얀색의 그래프가 결국엔 어떻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근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x 대신에 어떻게? x-2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쪽으로 가자. 자, 봐봐. 절대값 x-2 이 녀석분의 1이고요. 플러스 1입니다.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야?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플러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어떻게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지우고요. 이제 그래프 완성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친구는 갈 수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중간 과정이 궁금한 친구는 이런 식의 과정을 밟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야, 얘는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x = 2에 대해서 대칭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1만큼 올라가요. 플러스 1만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자, 전체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얘가 1이고요. 그리고 얘가 2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어떻게 y = 1이 점근선에 해당이 되고요. x = 2가 점근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고 이걸 보고서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을 하시면 돼요. 물론 식을 보고서 바로 그냥 계산을 하듯이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건 나중 문제니까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서 그래프에 조금 더 친숙한 방법을 같이 써볼게요. 자, 리미트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이 말은 뜻은 무슨 뜻입니까? x가 계속 작아져 나간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1에 접근을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 그 말은 뜻은 무슨 뜻이야? x가 계속 작아져. 그런데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1에 접근을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기억법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자, x가 2로 가요. 2로 가. fx는 무한대로 가느냐. 근데 x가 2로 간다는 데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 이 말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2보다 큰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2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들아 이거 봐봐. 2가 있어. 2보다 작은 쪽 큰 쪽이야.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 거 맞지? 함수값이. 이렇게 가지. 둘 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거야. 맞아? 계속 커져나가니까 함수값이. 그래서 어떻게 2번 니은 맞아.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근데요, 만일에요, 한쪽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한쪽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해주시면 돼. 그때는. 다만 발산을 한다라는 표현이고 지금 보는 것 같이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통일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디귿번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무한대로 fx는 2에 접근을 한다라고 돼 있어. 자, 봐봐. x가 계속 커져 나간다는 소리죠? 그랬을 때 어떻게? 이 녀석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 계속 어떻게 1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 맞죠? 이 함수값으로. 그래서 1이야. 2가 아니라 1이야. 그래서 지금 정말 아이러니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다만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려서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버릇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기본적인 그래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알았죠? 얘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fx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가 1보다 작을 때는 2고요. x가 어떻게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는 x제곱 플러스 a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는 b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b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이 문제에서 명명을 하기를 b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상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극한값을 따졌을 때 b라고 하는 상수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x가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x = 1에서 결국에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야. 극한값 존재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무슨 뜻인지.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교과 개념상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뜻이므로 이렇게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질 때 1보다 어떻게 작은 쪽은 2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얘는 상수 2로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맞아? 이거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자, 그래프를 굳이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돼. 여기가 지금 1이야. 1보다 작은 데에서는 2라고 했으니까 여기 y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런데 x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래서 x제곱 플러스 a 값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야, 기본적인 상식에서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 연결은 되어 있어야 돼. 구멍은 뚫려 있어도 연결은 되어 있어야 돼. 맞아? 이해됐어? 자,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한번 다시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볼게. 여기에 a가 있단다. 그런데 A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A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야, 얘 극한값 존재하니 안 하니? 존재할 수가 없어. 왜? A보다 작은 데에서는 함수값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A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녀석의 값과 이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래프에 구멍이 뚫려는 있어도 되는데 연결은 되어 있어야 돼. 맞아? 이해됐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x의 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녀석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러면 1에서의 어떻게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1보다 큰 쪽에서는 단순하게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죠. 1 플러스 a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1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무엇과 같다? 얘가 2랑 서로 같다. a의 값은 뭐다? 1이다. 선생님, 근데요, 진짜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왜 당신은 1에 접근을 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왜 1을 그냥 집어넣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가 1에 해당이 돼요. 근데 1보다 큰 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 함수값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인 목표가 여기란 말이야. 목적지가. 그러면 이 목적지가 대충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추론을 하려면 실제 함수값을 마치 집어넣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지. 이해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1 플러스 a는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 그랬을 때 fx 이 녀석이 1 플러스 a에 수렴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2가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리미트 x가 어떻게 1의 좌극한이라고 했을 때 그때 fx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a의 값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때 이 b의 값은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겠지. 2. 맞아요. 얘가 지금 어떻게 2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근데 뭐가 됐던 간에 이 문제에선 중요한 게 명확한 추론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에서 생각을 하는 버릇이 중요한데 리미트 x가 1로 간다, fx가 b로 간다? 이게 마치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b라고 하는 상수로 간다고? 그러면 얘는 수렴을 한다는 것을 이 문제에서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네.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뜻이니까 결국엔 좌우 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좌우 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좌우 극한의 함수값에 대해서 극한값에 대해서 따로따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x-2분의 루트의 x 플러스 2-2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우리가 또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서도요, 그 성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을 통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아까 극한의 성질에 의하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분수 함수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 분모 그리고 이 녀석이 어떻게 분자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녀석을 리미트 x가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 봐봐. 이 녀석을 리미트 x가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x-2, 이 녀석 분의 리미트 x가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루트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까? 아까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사치경산에 대한 성질에 의하면 결국에는 수렴을 한다는 명확한 보정 자체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풀이는 잘못된 풀이야. 왜 그러냐면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0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수렴을 한다라는 명확한 보장은 있지만 0으로 분모 자체가 0으로 가는 문제점이 생겨요. 맞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그 단서 조건에서 fx,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때의 극한값도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단서가 있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값이 나올 수가 없어.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요,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자, 이렇게 갑시다. 루트에 x 플러스 2고요.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자, 얘를요,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에 플러스 2, 켤레수를 그냥 곱을 하면 되겠죠. 대신에 분모에다가도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곱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자, 봅시다. 이 두 녀석을 서로 곱을 하게 되면요, x 플러스 2에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빼기에 어떻게 됩니까? 4가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분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2가 된다는 뜻이고요. 분모를 보니까 x-2가 똑같이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x가 2로 간다는 것은 x가 어떻게 2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가까이 간다는 소리지 2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2가 아니라는 명확한 보장 자체가 있으니까 약분 처리가 가능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남는 녀석 얘밖에 안 남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리미트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요, 2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응?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응? 알았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 그러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2를 직접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x축이야. 야, 루트의 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 어떻게 그려지지? 시작점이 어디지?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 2가 어디에 있어? 2가 한 요 정도에 있어. 그러면 2의 좌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는 그냥 이어지는 함수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 2를 실제로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 자체가 극한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2를 단순하게 집어넣은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됐어? 응?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 자, 크게 써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같이 가볼게.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니까 x의 x값이 계속 커져 나가면
이 전체의 값도 커져 나가니까 이 전체의 값도 다시 커져 나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지? 에이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자 봐봐. 얘는 x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2가 돼서 이 2차 함수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0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x가 계속 커져 나간단 말이야. x가 계속 커져 나가. 그러면 이 2차 함수 상상에서 생각을 했을 때 계속 커져 나가게 되니까 이 녀석의 값 자체가 계속 커져 나가는 무한대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근데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운다고 하더라도 근호 안에 있는 값이 계속 커져 나가면 전체의 값도 계속 커져 나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녀석도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라는 거고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 x라고 하는 녀석도 계속 커져 나가. 왜? 이게 y = x야. 그러면 x가 점점 계속 커져 나갈 때 계속 커져 나간다는 거야. 함수값 자체가 계속 커져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무한대 빼기의 무한대의 꼴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얘는. 선생님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요 0이죠?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무한대 그러니까 커져 나간다라는 상태의 표현이지 명확한 값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빼기의 연산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0으로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름으로 얘를 어떻게 형태 변화를 다시 한번 시켜야 합니다. 자, 가볼게. 자, 이렇게 가자. 이 녀석을 이제 유리화를 시키게 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 녀석 이렇게 간다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얘랑 얘가 서로 없어져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루트에 x제곱에다가 플러스 2의 x고요. 플러스 x 그 녀석 분의 다시 2의 x가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어떻게 무한으로 간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셔야 돼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얘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요 0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고 하는 커져나가는 형태를 서로 더한다라는 그 개념은 계속 커져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이걸 이제부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자 봐봐. 분모 분자를 x로 나눌 거야. x로 나눌 거야.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로 나누게 되면 얘 없어져. 그러면 얘는 x로 나누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이 녀석을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우선 이 x를요.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다시 어떻게 돼? 이 녀석은 루트에 x의 제곱으로 근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1 플러스 x분의 2에 해당이 될 거야.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자, 거기다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2가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분자. 이해됐어요? 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래? x가 무한으로 간데 x분의 1은 뭐가 돼? x분의 2는 뭐가 돼? 얘는? x분의 2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 맞죠? 맞죠?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여러분들이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죠. 이렇게 x가 무한으로 가. 그러면 0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니까 x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0으로 수렴을 해. 그러면 그 위에 2가 곱해졌다고 하더라도 0으로 수렴을 하겠지. 맞아? 아니면 x분의 2라고 하는 함수 자체를 그려봐도 똑같이 어떻게? 그냥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똑같이 할 수 있고. 두 번째, 지금 보는 바지 무한대분의 2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어떠한 표현이냐면 분자는 2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분모는 계속 커져나간다는 소리야. 분모가 계속 커져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커져나가면 전체 값이 계속 작아지는 거지. 언제까지 작아져? 0에 접근을 하게끔 작아지는 거지. 엄청나게. 아니 1억분의 2라고 한번 해봐. 엄청나게 작잖아. 그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얘 0으로 수렴해. 얘 1이야. 얘 1이야. 2분의 2야. 1이야. 그래서 1. 이해됐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시면요. 그 이후부터의 극한은 상당히 쉬워지고,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저랑 많이 하기는 하겠지만서도 항상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문제인데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두 상수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어떻게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우선요, 이 문제를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요. 이걸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봅시다. 리미트 x가 예를 들어서 뭐 a로 간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fx 그리고 gx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알파에 수렴을 한대요. 자, 그랬을 때 만일에 리미트 x가 a로 간다? 그랬을 때 fx가 0으로 수렴을 하면 말이죠. 리미트 x가 어떻게 a로 갔을 때 gx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걸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자, 우선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요. gx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제가 어떤 설명을 한 거냐면 알파의 수렴을 하면서 어떠한 상수값의 수렴을 하면서 fx는 0으로 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어떻게 0에 수렴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선상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녀석은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gx니까 gx분의 f의 x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가자. 이렇게. 미안해요. 이거 좀 수정 좀 할게요. fx에 fx 그 다음에 gx다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녀석의 연산이나 이 녀석 gx나 서로 동일한 gx를 의미하는 거 맞죠?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아까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을 써먹으려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수렴 조건이 꼭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마치 이렇게 된다는 거야. 리미트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fx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고? 0에 수렴을 했고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치 알파에 수렴을 함으로 결국에는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0 곱하기에 어떻게 알파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0에 수렴을 한다. 무엇이? 이 녀석이 증명한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처럼 fx가 분모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gx도 마찬가지로 분자도 0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이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요. 반대로 어떻게 fx가 0으로 수렴을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치의 관계에 있고 서로 간에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관계니까 이 내용은 꼭 써놓으시고요. 제가 본 수업 시간에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알고는 가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분모가 0으로 가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b에 수렴을 하고 있어요. 이 b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야, 그러면 얘가 극한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0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 x가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루트의 x 플러스 7 마이너스 a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므로 리미트 자, 약식으로 이렇게 쓸게요. 루트의 x 플러스 7 마이너스 a 얘도 0으로 가야 되고요. 보는 바와 같이 2의 값을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루트의 3 루트의 3은 3이니까 결국엔 3 마이너스에 어떻게? a가 0이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a의 값은 뭐가 된다라는 거야? 3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a는 3이고요. 자, 이거 지우고서 오른쪽에다가 또 이어서 계속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리미트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x-2분의 루트에 어떻게? x 플러스 7이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오고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 동일한 방법처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 켤레수 루트에 x 플러스 7 플러스 3. 자, 마찬가지로 루트에 x 플러스 7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만약 여기까지만 봤을 때 x가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 0으로 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0분의 0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형태 변화를 시키고요. 보는 바와 같이 두 녀석을 어떻게 서로 곱을 하게 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7 마이너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아니 미쳤어. 9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x-2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x-2, x-2 또 약분 처리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x가 2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집어넣으면요. 결국에는 6분의 1에 수렴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예.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예. 자, 이 문제랑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아까 했었던 이 문제가 서로 비슷한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을 응용한 문제가 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좀 재미난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걸 먼저 할 거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총 3가지의 케이스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는 바같이 x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다라고 했을 때요. 이 녀석의 극한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의 방식은 뭐냐면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분모와 분자가 다항식의 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분모의 최고차 항이 x의 제곱에 해당이 되므로 이 녀석으로 분모 분자를 나눌 거예요. x의 제곱이라는 항으로요. 그러면 나누게 되면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에 x의 제곱분의 3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x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2의 x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x분의 2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분의 3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요. 명확한 규칙이 뭐냐면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결국에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고요. 왜 이렇게까지 나눕니까? 라고 했을 때 x가 무한으로 간다는 소리는요. x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계속 커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아까 했었던 것처럼 x가 무한으로 가게 되면 무한대분의 3에 해당이 되니까 그냥 얘는 0이고요. 얘도 0으로 수렴을 하고요. 얘도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수렴하는 것은 모두 어떻게? 수렴값을 그냥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얘는 2의 x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엔 리미트 어떻게? x가 무한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2x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계속 커져나가는 함수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해당이 되고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에 해당이 되며 분모의 최고차 항인 x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3입니다. x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요 2에다가 플러스 다시 x의 제곱분의 3입니다. 맞습니까? 얘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고요.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된다? 2가 돼요. 맞습니까? 세 번째. 자,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에요. x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도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3 분의 어떻게? x분의 2입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0으로 가. 얘는 1이야. x가 어떻게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그냥 0으로 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뭐야? 1분의 0에 해당이 돼서 그냥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의 결론입니다. 분모와 분자의 다항식의 꼴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분모의 최고차의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서 결국에 극한의 어떻게 상태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나름의 이제 특징까지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얘는요, 다항식뿐만 아니라 무리식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니까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큽니다. 이럴 때는요,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을 합니다. 됐나요? 두 번째, 얘의 특징은 뭐냐면요. 분모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분의 2다라고 해서 1분의 2의 값에 수렴을 한다. 즉, 최고차 항의 개수의 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분모 분자의 차수가 서로 동일할 때는요. 맞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큽니다. 이 경우에 볼 것도 없이 0에 수렴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얘 어디에 수렴해? 얘 어디에 수렴해요? 분모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아요? 2분의 1에 수렴해요. 얘 어디에 수렴해요? 2분의 1에 수렴해요. 이거 직관적인 거 아니야. 편법 아니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내용을 어떻게 토대로 해서 얘를 바로 풀이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도 2분의 1에 수렴해. 얘도 2분의 1에 수렴해. 자,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 여기에서요. 두 번째 한번 보시면요. fx와 gx가 동일하게 알파에 어떻게 수렴을 하게 되면 hx도 마찬가지로 알파에 수렴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는 바지 이 문제에서도 어떻게 2분의 1에 수렴하고 얘도 2분의 1에 수렴을 하니까 fx도 2분의 1에 수렴을 해요. 그래서 얘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fx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함수인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부등식의 관계를 통해서 극한값을 추론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납득됐습니까? 함수의 연속입니다. 총 4시간에서 6시간의 분량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속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볼게요. 수학에서 그래프가 연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빈틈없이 이어져 있다는 뜻이 연속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넘어가기는 되게 애로사항이 많죠. 정확하게 수학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이제 배울 건데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A라고 한 녀석에서 fx는 그냥 빈틈없이 어떻게 이어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봅시다. 우선 A에서 방금 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두 번째, A에서 실제 함수 값과 극한값이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연속이라고 해요. 자, 형광펜으로 밑줄 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3번에다가 동그라미 3번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뜻이야. 자, 간단하게 이제 받아들여 보자. 연속이 뭐예요? 연속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요. 아, 연속은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은 것을 연속이라고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excellent 한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것은 좌우 극한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소리니까 그 말은 즉슨 연속이라는 것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자면 좌우 극한이 서로 같은 데다가요. 그 극한값과 그 다음에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얘는 연속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해서 3번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잘 봐봐. 야, 이거 봐라. 아까 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fx가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함수는 연속이니 연속이 아니니? 라고 하게 되면 연속이야? 아니야. 왜 연속이 아니에요? 극한값은 존재를 하는데요. 함수값이 정의가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등가가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불연속이야. 이걸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함수값이 있으면 된다고? 함수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 얘가 함수값이라고 한번 해보자. A에서의 함수값. 얘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왜? 극한값은 존재를 하는데요. 함수값이랑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건 안 되나요? 이게 함수값, 여기 A. 이 경우는 이렇게 돼. 자, 표현을 한번 해볼게. 얘는요, 불연속이에요. 왜 불연속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A에서의 좌극한가요? A에서의 우극한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미 불연속이야. 선생님, 함수값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때의 함수값은요. 이 함수값은 A보다 큰 쪽에 있는 함수값에 해당이 되니까 A보다 큰 쪽의 극한값, 우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지만요. 극한값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불연속이에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계속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같다라고 하자. 여기가 함수값, 여기가 A야. 얘는 불연속이에요. 왜 불연속이냐면요. 좌우 극한이 서로 다른 데다가요. 함수값도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연속은요. 이런 걸 연속이라고 해요. 얘가 왜 A에서 연속이냐라고 한다면요. 좌우칸이 서로 같은 데다가요. 함수값도 서로 같기 때문에 연속이에요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눈으로 대충 보고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 가늠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서 너희들이 써먹을 수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정말 중요한 표현에 해당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갈 때 논술까지 포함을 해서 논술이 여러분들 세대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상당히 요긴하게 써먹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수학 2에서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7성급입니다. 그래서 꼭 암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함수의 불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넘어갈게요. 자, 구간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구간 2 구간 2,3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마치 대괄호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가우스 기호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항상 이러한 기호 앞에는 구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폐구간이라고 해서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2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거 약속이라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가 아닙니다. 자, 이 경우는요. 구간 2,3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소가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2보다 크고요. x가 3보다 작다. 즉 증오 관계가 안 들어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폐구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닫힌 구간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금처럼 읽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구간 2,3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보다는 작아요. 라는 표현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른쪽 편의 무한대는 계속 커져 나간다는 표현에 해당이 되므로 결국엔 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2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2보다 작다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얘는 2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만일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뭐가 돼? 이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등호관계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연속함수라고 했는데요.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의 연속일 때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런 뜻이야. 자, 쉽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이 녀석을 B라고 할게요. 얘는요. 연속함수입니까? 연속함수가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는요. 불연속한 함수에 해당이 돼요. 어디에서요? A라고 하는 녀석과 B라고 하는 녀석에서요. 왜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B에서도 극한값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에서요? 구간 A, B 요 구간에서는 연속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의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대요. 첫 번째, 이 함수는요. 적어도 지금 보는 바지 A, B라고 하는 이 구간에서만큼은 즉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는 연속이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양쪽에 있는 어떻게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이퀄 관계가 어떻게 성립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렇게 가볼게요.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입니다. A보다 큰 쪽이야. 큰 쪽에서 접근을 했을 때의 우극한 값과 그리고 실제 A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리미트 B의 좌극한 그리고 fx 그리고 어떻게? 그때의 실제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양 끝점에서를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하다라기보다는요. 실제 여러분들 모의고사라든가 학교 시험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언급은 많이 하지를 않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술을 보신다거나 조금 더 어떻게 신층 면접을 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눈여겨서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속의 기본 성질입니다. 여기에다 별 표시 총 5개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받아들여 주셔야 해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fx와 gx가 x = a에서 연속이면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주시면 돼요. 연속이면 거기에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주시면 돼요. 이게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굳이 한번 써보면 이런 뜻이야. 이렇게 같다라고 하자. fx 플러스 gx 이렇게 있어. 연속의 기본적인 성질을 써먹으려면 fx와 gx가 연속이라는 명확한 보장에서만 써먹을 수가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극한값은 존재를 함으로, 즉 수렴을 한다는 뜻이니까 얘는 결국엔 뭐라고 쓸 수 있어? 리미트 x가 어떻게? a로 갔을 때 fx 플러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gx다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가 있어. 왜? 극한의 성질을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유는 뭐야? 기본적으로 연속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이 서로 존재를 한다라는 명확한 단서 조건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이 말은즉슨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왜? 이 녀석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은 말이죠. 얘가 연속이 된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얘가 f의 a랑도 서로 같다라는 뜻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g의 a랑 서로 같다라는 뜻에 해당이 되니까 함수값 자체가 수렴값이 된다라는 뜻이야. 결국에. 그러면 결국에 연속이 된다라는 것은요.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게 표현을 굳이 하고 싶다면 극한값이 수렴을 하는데 그 수렴값이 함수값이랑 동일해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 자체가 존재를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기를 하든 각각의 어떻게 연속이 명확하게 보장이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사칙연산에 대해서 극한의 성질처럼 똑같이 써먹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거에 대한 단 예를 지금처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로 4번에서요. gx는 0이 되면 안 된다. 거기에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되고요. 예, 꼭 단서 조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수가 어디서 많이 나올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를 푸는데 실수가 가장 어디서 많이 나올까? 만일에 연산 실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실력을 올려놓고서 시험을 보게 되면요. 실수는 대부분 그 문제에서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을 때 실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하실 때 각각의 단서 조건, 그렇지 않은 거,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꼭 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꼭 암기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구간 A에서 B까지 지금 연속이면 fx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를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하고요. 조금 더 엄밀한 증명은요.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야,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최대 최소. 최대 어디서 나오니? 여기서 나와. 최소 여기서 나와. A에서 B까지 연속이야. 최소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와. 최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와. 맞아? 쉽게 무슨 뜻이냐면요. 연속 구간에서는요, 무조건 최대 최소가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자, 봐봐. 얘는 연속하는 구간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있다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불연속인 데에서도 자,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서는 이게 정의가 되고 있지는 않잖아. 아, 이렇게 해도 가자. 이렇게. 이렇게 갔다라고 하자. 야, 그러면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여기가 C야. 그러면 이 함수는 A와 B 사이에서 불연속이 일어나.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어디에서 불연속이에요? 라고 한다면 C에서 불연속이야. 맞아? 그런데 최소값이 있어 없어? 있어. 여기에서 최소. 최대 어디에서 있어? 여기서 있어. 최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연속이라고 하는 명확한 단서가 있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분명히 존재를 해.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연속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직접 확인을 하는 수밖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역시 똑같아.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야. 방법이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사이값 정리.
여기부터는요, 엄밀한 증명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사이값 정리라든가 최대 최소 정리라든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리 같은 경우에 논술 시간에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또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올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사이값 정리는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A와 F의 B가 서로 다르다라고 한 데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그 위에다가 2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1번에다가 마찬가지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는데 A, B에서 연속이다. 여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1번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뜻이야. 사이값 정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건 내가 이따 설명을 할게. 대신에 사이값 정리를 써먹고 싶으면 연속이라는 명확한 보장 자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두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 끝점에서. 연속이니까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때의 fx는 f의 a의 값과 f의 b의 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a, b라고 하는 구간 자체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임의의 값, 그러니까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의 c는 k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k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면 f의 a와 f의 b 사이의 임의의 값 k야.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한번 쳐봐. 그러면 이거는 이런 뜻이야.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학 공부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뜻이야. 자, 봐봐. 얘가 f의 a거든요. 함수값. 얘가 f의 b거든요. f의 a와 f의 b 사이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야? K값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K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함수값끼리 서로 비교를 했으니까 얘를 K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쉽게 말해서 Y =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야, 이거 봐라.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그었어. 여기에서 이리로 이어지고 있어. 그럼 무조건 만나는 점이 하나는 있겠지. 하나는 있겠지. 적어도 하나는. 자, 이 녀석이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C가 된다라는 뜻이야. 맞아? 그래서 F의 C가 K를 만족하는 그때의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이야. 적어도 하나. 맞아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적어도 하나.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정말 애매한 표현이야. 또 왜 그러냐면 적어도 하나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는 존재를 한다는 건데 하나는 존재를 한다는 건데 하나 이상 존재도 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럼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하지만 하나는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왜? 여기가 F의 A야. 여기가 F의 B야. 여기가 F의 A야. K 값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어보자. 하나, 둘, 셋. 이 녀석이 C1, 이 녀석이 C2, 이 녀석이 C3. 그러면 A에서 B까지 C1, C2, C3니까 3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는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 보자. 사이값 정리라는 건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근의 개수를 정확하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유무를 판정하는 거야. 존재의 유무를 판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써봐. 근의 존재 유무 판정이라고 쓰시면 돼. 이렇게 쓸게, 선생님은. 근의 존재성. 뭐 조금 약간 좀 형이상학적인 말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근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의 판단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냐라고 한다면 잘 몰라요. 이해가 됐습니까? 하지만 사이값 정리와 특정 조건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까지 추론이 가능한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사이값 정리의 방정식 활용입니다. 여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되고요. 실제 가로 1번은 그냥 개념학습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 활용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방정식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fx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특정 x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처럼 뭐 0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들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자, 봅시다. 자, 이 녀석이 x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근데 a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에 있고 b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에 있어. 정확하게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호를 판정을 해보니까 음이고 얘는 양이다라고 돼 있어. 그런데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2일 수밖에 없는 상태지. 맞아?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A라고 한 녀석은 0보다 작고요. B라고 한 녀석은요 0보다 커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F의 A와 F의 B가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얘를 먼저 만족시켰어. 맞아? 그러면 X축보다 아래쪽, 얘는 B는 X축보다 위쪽에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만족시킨대. 그런데 K값이 0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X축에 해당이 돼. X축이 어떻게 되는 거죠? Y 이퀄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죠. 맞습니까? 응,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요 녀석이 얘와 얘 사이를 지나니까 결국에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야. 적어도 하나의 실근. 이해됐습니까? 자, 적용은 이따 해볼게요. 자, 됐어요. 총 3번을 통해서 우리가 극한 지금 연속했고요. 다음 시간에 미분을 할 거고요. 3번째 시간에는 적분을 할 겁니다. 알았죠? 예.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타입으로 나와 있어요. x가 1이었을 때는 a가 된대요. 야, 이 말은 짓은 무슨 뜻이니? 이제부터 이 녀석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니? f에다가요 1의 값을 집어넣으면요 a예요 라는 뜻으로 이제 함수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x가 1이 아닌 데에서는 x제곱 플러스 2래요.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어야 한대요. 자,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칩니다. 자,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이거 봐봐.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된다는 것은 x 이퀄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에서의 함수값이랑 서로 같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굳이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x가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그때의 fx가 무엇과 같다라는 거야? f의 1과 서로 같아요. 그리고 얘는 a에 해당이 돼요 라고 우선은 식을 세워주셔야 돼. 근데 x가 1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는 바치 x제곱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이 녀석의 극한값이 결국에는 1을 실제로 집어넣었을 때 1 플러스 2니까 3으로 어떻게 접근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3이야. 극한값이 3이라고 한다면 그때 함수값이랑 서로 같아야 되므로 A값이 3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3이야. 납득됐니? 이해됐어요? 자, x 이퀄 2에서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상수 a, b에 대하여 10 곱하기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x 이퀄 2에서 지금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리미트 x가 2로 간다 라고 했을 때 그때의 fx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무엇이 같다? f의 2의 값이 서로 같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무엇과도 서로 같은 상황이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랑도 같은 상황이야. 왜냐하면
아니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지. 여기가 마이너스. 왜냐하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연속이 되려면 2보다 작은 쪽에서의 극한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많은 짓은 무슨 뜻이야?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 fx 그리고 어떻게?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 fx랑도 서로 같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f의 2의 값이랑 서로 동일하다는 소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2-a랑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맞아? 그러면 선생님 2의 우극한은 어떻게 할 건데요? 2의 우극한은 요 녀석이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리미트 자, 이 녀석이 무엇과 같다고? 2-a랑 서로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귀결이 우선은 중간 정도의 결론이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봐라. 2는 상수야. 그러면 a는 상수야. 2-a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수야. 자, 그런데 x가 2의 우극한으로 간대.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간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2 집어넣으면 1-b가 결국에는 어떻게? 0으로 가야 되니까 b의 값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1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얘가 1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을 풀어줘야겠지. 어떻게 풀어줘? 아까 했었던 것처럼 유리화를 시켜서. 그러면 위쪽 유리화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니? x-1, -1 그래서 얘는 x-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2 그리고 어떻게? 루트에 x-1에다가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얘랑 얘가 서로 없어져요. x가 2의 우극한으로 간대요. 1을 집어넣으세요. 1입니다. 1 플러스 1이 2니까 2분의 1의 수렴을 하는 거야. 요 녀석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2분의 1이 2-a랑 어떻게 되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a 값을 또 따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a 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b의 값은 어떻게? 1이다. 예, 계산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이 정도의 풀이를 능수능란하게 당장에 멋들어지게 할 필요는 없어. 다만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듬성듬성이기는 하지만 핵심이 되는 개념 자체는 꼭 이해가 됐다면 그게 추상적으로 이해가 됐든 애매하게 이해가 됐든 상관없이 우선 머릿속에 우선 집어넣고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하자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예, 애매하게 뭔가 적용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데에서 적용을 하자라는 뜻입니다.